자, 그럼 오늘 제목이 부정선거. 우리 최홍식 대리가 부정선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정선거가 네. 있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비상계엄령 이 선포 그 중심에 또한 이 부정선거 때문에 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그 300여 명의 군인들이 가서 압수수색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는 네. 부정선거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취재 차원에서 네. 황교안 대표 부정선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네. 황교안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도 이제 부정선거에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부정선거에 소지가 많다. 디지털로 이제 투개표하는 이 과정에 네.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많은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 근거 없는 이런 뭐 가짜 뉴스 생산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네.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네.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선거법에 네. 분명히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백지 투표용지가 있으면 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투표하는 분한테 주어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은 것을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가 무슨 동이죠? 나성동. 나성동에 사는 분도 서울 가서 사전 투표의 경우는 서울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나성동 투표관리관 도장 찍은 것을 네. 서울에서도 투표용지가 나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전투표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네.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제 실제 해킹이 가능한지 조사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네.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것은 뭐 민주당 당사에서도 투표용지를 해킹해서 들어가서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네. 출력이 가능하고 중국에서도 출력이 가능하고 네. 북한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 결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많이 있다.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개표에 있어서 수개표를 하지 않고 네. 투표 현장은 투표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투표소에 있는 것을 예를 들자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큰 뭐 체육관이나 이런 걸 빌려가지고 네. 그것을 전부 한 곳에 모아요. 네. 모아가지고 전자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모이는 과정에 이동 시간이 있고 네. 또 그것을 한꺼번에 개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정에 부정의 소지가 많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투표 지금 방법을 고수하는지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개표 어떤 방법을 개선을 찾다 보니까 우리 문명원 박사님이 외국의 사례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걸 좀 소상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제가 올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 대만에 좀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보고 14일 날 네. 귀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갔어요. 네. 그런데 세상에 공항에 네. 정말로 발 하나 들여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 많이 예.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날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웬길이냐. 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몰렸냐.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날이 대만 총통 선거일이었어요. 아, 총통 선거.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선거 투표나 개표 제도가 저희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예. 눈여겨 보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 예, 왜 공항이 이렇게 복잡하냐 그랬더니 예. 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네.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다른 지역에서 타이베이까지 네. 투표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 타이베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타이베이를 되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대북. 예, 예, 예. 예. 네. 근데 네. 타이베이까지 왔다는데 비행기를 타고 온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저희는 뭐라 하나요?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있고 네. 또 제가 이제 대전에 살아도 네. 서울에 뭐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 네.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쪽에서 또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타이베이는 그게 안 돼요. 그래요? 예, 직접 주소지로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대만이 큰 나라가 아닌데. 예, 그렇죠. 비행기로 날아다니. 예, 예,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편으로 왔다가 투표를 마치고 그래요? 네. 가는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게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거기도 부정선거에 그 어떤 아리가 있었구나. 그런 것 나쁜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투표를 네. 어디서 살든지 간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소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신선 사람들이 한 표를 위해서 그 한 표를 위해서 아. 많은 비용을 쓰면서 그 타이베이까지 왔다가 투표하고 가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네요. 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개표 과정에 대해서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참 놀라웠어요. 음. 그 개표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 그 투표를 다 마치고 나서 네. 이제 그 투표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개봉을 할 때 네. 뭐 서로 이제 경쟁 당에서 나온 사람도 있겠죠, 참관인들이. 네. 예, 우리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당 참관인, 네. 또 야당 참관인 이렇게 있겠죠. 네. 그러면 두 사람이 개표 상황을 확인해요.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투표 용지를 들어올리면서 거기에 네. 홍길동을 찍었으면 홍길동 네.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상대방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홍길동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예, 그렇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나? 그런데 생각만큼 시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한 지역구니까 그렇구나. 한 투표소에서 네. 이동하지 않냐고 그 그 자리에서 투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나성동만 딱 하는구나. 그렇죠. 그 투표가 이루어진 투표소에서 네. 개표를 하게 되면은 네.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우리는 그거 전체를 한 곳에 모아서 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동 시간도 있고 네. 예. 한꺼번에 그 개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그리고 투표 종료가 6시가 되면 있죠. 네. 6시가 되면 6시 종료된 동시에 네. 바로 개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네, 그렇죠. 예, 그것도 띄어서 말씀하시면.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쪽 참관인들이 네. 확인을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표에 관련해서 시비가 안 일어납니다. 아. 그리고 투표함을 이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조작 시비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네. 그 투표소에서 개표가 다 완료된 다음에 네. 전사는요 그냥 개표 결과만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개표 결과만 넣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동도 안 했고 그 예. 자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산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뭐 A는 10,000표가 나왔고 네. B는 12,000표가 나왔다. 네. 그랬을 때 그 표를 참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개표 결과를.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누가 전산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렇게 한다 하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야. 그래서 그거 참 좀 투표하러 갈 때가 힘들지. 예, 예. 투표는 정확하게 되는 건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제 그 정치에 대한 관심 같은 게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관심만 있으면 시간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비행기까지 타고 와서 투표를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제도를 좀 도입을 하면은 네. 그 지금까지 얘기되어 논란이 되어 온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자, 같습니다. 우리 최 대기자님 지금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문제점이 있다면 이 문제점 없습니다 여기에. 투표하러 가는 게 문제잖아. 투표하는 거는 지금 내가 사는 곳은 부산이야. 근데 네. 서울에 있어. 네. 투표 때문에 부산까지 가야 되잖아. 일부러 공휴일이 비행기 타고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니까 성의만 있으면 여기야 뭐 KTX 타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투표에 조금 자기의 정성을 들여서 네. 내 나라 내 민족의 대표를 뽑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처럼 대한민국처럼 지금 부정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됐다 막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시비거리가 없어지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취재해 본 결과로는 네. 이제 부정선거의 소지가 개연성이 너무 많은 네. 투표 제도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개표 과정에 이제 전산 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네.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3장에 한 장씩 뭐 부정선거를 해서 그렇게 디지털 부정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부방대 대표. 부방대 대표죠. 부정선거 방지. 예, 대표가 실제로 2020년 4.15 선거 인천 그 민경욱 네. 국회의원 후보 네. 이제 재검표 현장에 네. 갔었는데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냐면은 뭐 일장기 뭐 투표 또 뭐 빳빳한 이게 한 번 이게 보통 이렇게 길기 때문에 네. 이게 최소한 한 번 이상 접어서 넣었는데 책처럼 이렇게 막 이 뒤에 풀이 붙어 있는 정도로 빳빳한 뭐 투표용지가 막 들어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황교안 그 전 총리의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선거 이 밝히는 운동을 해왔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투개표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예, 그 멤버가 체인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화면을 이게 바꾼 다음에 체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새로운 멤버랑 함께 체인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잘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수요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안녕히 가세요. 춘정만 좋은 TV 시간 대표가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또 왔는데 이게 누군가 한번 잠깐만 보고 신정 대표 잠깐 이 방향이 또 이렇게 돼 있네. 예, 이렇게 해야 되구나. 예, 됐습니다.
자, 화면을 잠깐만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네, 조금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춘자 엄마 대표입니다. 네. 춘자 엄마 TV. 네, 춘자 엄마 TV지. 네. 춘자 TV가 아니고. 저도 춘자 엄마도 아니고. 최베드로 TV 대표라고 앞으로 소개를 해주십니다. 최베드로 TV 대표. 최베드로 TV 예, 대표라고 예. 소개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들어가면 구독과 좋아요. 네. 지금 여기 생방송인데 현재 두 분이 좀 전에 세 분 들어왔다가 지금 네. 두 분이 계시네요. 예. 근데 자꾸 이 소개를 해야 사람들이 전파되고. 저도 최베드로 예. TV 대표로 아, 소개를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최봉식 대기자가 대기자가 이제, 아니고 예, 최베드로 자기 TV 유튜버도 대표.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예. 예, 예. 자, 문제는 지금 제목을 보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투개표 이렇게 바꾸자. 근데 오늘 부정선거란 얘기를 왜 하게 됐느냐면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자마자 3분 만에 들어간 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보도를 보면서 이게 웬일이지? 아니 왜 중앙선관위부터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최베드로 TV의 최베드로 대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예. 왜 그랬는지. 이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네. 시위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선거관리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 네. 대법원의 대법관이고 그렇죠. 또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 또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장 네. 또 그 지역의 부장판사급이 그렇죠. 그 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경욱 재검표 과정에 네. 상당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 기각시켰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황교안 전 총리는 네. 부방대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수년 동안 그 부정선거 밝히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네. 국정원에서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네. 부정선거 소지가 너무너무 많다. 네. 이것이 밝혀졌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핵심이 우리 좀 전에 문명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각국에서 이 디지털 수개표가 아닌 전산 개표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그 자리에서 투표한 그 자리에서 수개표로 해서 그 개표를 해서 이 부정선거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네. 거기가 무슨 뭐 이게 디지털로 또 전산 시스템을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게 디지털로 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부정선거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선거한 그 장소에서 바로 이동하지 않고 수개표로 이렇게 선거를 마무리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시간이 그러면 많이 걸릴 거 아니냐 네. 이런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요 네. 참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네. 투표 함을 있죠. 네. 한 곳에 모읍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한 네. 곳에 모으는 시간이 걸리고 모아서 한꺼번에 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전산으로 개표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합니까? 투표한 장소 A 투표소에서 투표한 인원이요
몇만 명 되는 투표소가 있질 않습니다. 네. 10,000명 넘어가는 투표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네. 많아봐야 몇천 명. 네. 그렇다면 몇백 명 투표하거든요. 그 함 속에 예. 몇백 명, 많아봐야 몇천 명입니다. 네. 그거 투개표 해도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를 빼고 6시까지 투표를 마치고 6시 10분부터 바로 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외국의 사례를 볼 때에 우리나라도 부정선거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옆에는 춘자 엄마 TV에 춘자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예. 본인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경숙입니다. 네.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라고 네, 했는데 네. 제가 한번 엊그제인가 봤거든요. 네. 잘생겼고 키도 크고 운동선수 같더라고. 네, 운동 다 예, 했습니다. 예. 네. 저 어떻게 했다간 큰일 나겠더라고. 자, 잠깐 여기. 네. 아, 지금 생방송 나가니까 메시지 좀 넣어주세요. 아, 또 이렇게 통화해보긴 또 처음이네. 예.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부정선거 우리 뭐 주부들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이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네. 그 투표함도 지키기 밤샘 예. 그런 것도 했고, 아, 그래요? 네, 또 적극적인 삶을 사시네. 네, 부정선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 동사무소에 가서 지키는 거. 예, 그 2번을 조금 이 2번 예. 맞죠? 2번을 조금 올려주세요. 목소리가 조금 2번 예. 이게 지금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있네. 네. 예. 그냥 그런 것도 했었고, 이미 부정선거 얘기는 네.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억울했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딱 이렇게 되면서, 네. 아, 드디어 밝혀지겠구나. 부정선거가. 밝혀지겠다. 네, 그때 엄청 희망을 걸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주부로서도 정말 너무 답답했던 게, 첫 번째 부정선거를 밝혀야 되고, 두 번째, 네. 또 지금 어린이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교조로 비롯된 교육에 네. 그 뭐 무슨 엄청나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뭐 그런 동성애랄지 아니면은 그런 뭐 그런 거 하여튼 네. 네. 그런 모든 얘기를 지금 다 좀 바르게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님 딱 되면서 뭐 미국으로 일본으로 막 또 유럽으로 가서 외교를 잘했던 거는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해요. 네. 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적으로 좀 알속 있게 지금 무엇이 이 보면요 그 부정선거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400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73표. 그럼 그게 거기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600표다 여기 73표. 또 다른 데 가서 민주당이 또 700표다 여기 73표.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지 아니면요 국민의힘은 0000 어떻게 한 명도 국민의힘을 안 찍을 수가 있어? 그 표를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여지까지 안 잡아서 오늘 같은 이 사단이 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좀 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헌법 제 71조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고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 하야, 파면. 사고라고 하면은 질병, 실종, 구속.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우리 현재 최베드로 TV 예. 대표님. 예. 현재는 사망도 아니고 네. 하야도 아니고 아니고, 파면 등도 아니고. 아니고 예. 고리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질병, 실종, 구속이 아닌데 근데 지금 뭐 구속을 시켜서 구속을 시키겠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구속을 시켜서 예. 사고로 처리해서 그럼 구속을 시켜도 감옥에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규정은 헌법 없으니까. 71조에 사고는
이제 국무총리가 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사정이 막 바뀌고 있고 대통령 출국 금지라는 카드가 지금 나왔네요. 아, 지금 그리고 상황이, 또 하나는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라고 하는데 예. 뭐가 내란죄인지. 그거 이제 오전에 네. 우리 신소영의 뉴스 레이더 거기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찬탈을 네. 위해서 네. 이렇게 대통령직을 예, 그렇지. 예,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을 이미 하고 대통령인데 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럴 경우는 내, 뭐냐? 내란죄가 아니지. 그랬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대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이제 이게 분단이 돼 있으니까 북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 상황 발생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방첩사령부가 이제 그런 걸 다 감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게 전해져 가지고 아까처럼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 이게 비상계엄이 이제 가려고 했다라는 게 내용이 조금 나왔대요. 근데 그걸 발표한 사람이 다름이 아닌 추미애 의원입니다. 예, 추미애 의원이 뜨면은 누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좋아집니다. 추미애가 뜨면 윤석열이가 위기에서 벗어나더라고 희한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어요. 추미애가 떴어? 그러면 또 살아날 수 있겠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보세요. 법무부에서는 출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카드를 썼다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내란이라는 말을 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대통령인데 본인이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네. 명확해요. 네. 윤석열이 탄핵 쪽으로 가고 윤석열을 뭐 어떻게 직권을 내려놓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6명이나 되잖아요. 왜 죽었냐? 이재명 살리려고. 자기네 이름도 빚도 없이 그냥 자살했어. 자살인지 아닌지도 끝까지 파봐야 알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재명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많은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번에도 징역 1년이 한 번 선고됐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갈 거냐? 이재명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죠. 이재명이 또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냐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 나오네요. 지금 구속됐을 예. 때 직무정지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 정부 조직이라든가 또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라든가 또 국회 관계에서 거부권,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제2요구권, 또 예산 편성권, 뭐 이렇게 등등 외교, 국방에 관한 그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현재 죽지 않고 살아 있는데, 네. 그 구속시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당에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까? 안 지켜져야 됩니까? 이재명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네.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국회의원 하고 있고 야당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하죠. 지금 법무부에서 일단 그렇게 했는가 봐요. 출국 금지를. 지금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는 지금 여기 아까 그 화면에 뜬 거 보니까 공수처장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 네. 그렇게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TV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네.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네. 지금 민주당이 해도 너무해. 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회 예산을 다 많이 삭감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방부 예산을 삭감하고 또 그 삭감한 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 나라 뭐 핵 원자력 이 무슨 발전 이것도 다 삭감하고 그럼 나라가 어디로 가라는 거야? 네. 국방도 무너지고 이 나라의 최고 잘하는 거 핵 원료 이거 발전하는 것도 다 삭감했어요. 0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전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 없게 내년에 예상을 편성할 수 없게 민주당이 싹 다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는 윤석열이 내란죄가 아니라 민주당이 내란죄입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TV가 제대로 방송을 못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었나. 이렇게 정확한 판단으로 TV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한쪽으로 몰리는데 이 우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편에 서서 그분이 잘했고 못했고는 먼 훗날 역사가 다 말해줄 거고 이 비상계엄을 지금 이렇게 한 2시간짜리로 내린 것이 참 원통하지 이 우리나라가 이 민주당에 의해서 완전히 내년 예산도 제대로 짤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피해를 토해야 됩니다. 지금 이 알겠습니다. 순간에. 지금 상황이 시간대별로 계속 지금 급박하게 변하고 있네요. 예, 야, 이번 한 주가 네. 대한민국의 어떤 판도가 달라지게 생겼는데요. 운명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게 여기 돌아가고 열매라는 있다. 분이 언론 거짓말 선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누가 이제 띄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열매니 함께 언론 TV 계속 보면요. 네. 사람이 속 터져 죽어요. 완전히 바른 말은 없고 네. 다 민주당 편.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이 나라 대통령 돼봐요. 어떻게 되겠나 앞으로.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윤석열이 어떤 정치를 잘했나 외교를 잘했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계엄 선포가 왜 잘못됐습니까? 계엄 선포 잘했어요. 잘했는데 아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못한 게 좀 원통하지. 네. 자, 지금 그 피켓도 보면 내란 행위 뭐 즉각 수사라고 돼 있는데 저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지금 현재 고소 고발돼 있는 내용들은 다 그 야권 어떤 의원 또는 단체 뭐 이런 데서 다 했더라고. 그런 것이 이제 뭐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또 전국적으로 어떻게 지시가 잘 내려졌는지 뭐 여당에서 그 뭐 국회의원들도 뭐 그 네. 민주당 막 고발하고 이재명도 고발하고 막 고발장 넣던데. 어제 네. 저는 그 저녁에 우리 그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을 잠깐 좀 봤습니다. 아, 윤상현 윤상현이 네. 이제 바른 소리 좀 한다고 얘기 예, 듣었는데. 지난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는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2번 다 이 자당에서 여당에서 여당이 분열돼서 이 탄핵이 됐다. 그래서 윤상현 그 국회의원은 지금 5선인가요? 그렇죠. 5선으로 네, 네. 이 여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만큼은 막아내야 된다. 여당이 분열되면 안 된다. 근데 여당이 분열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고 체제가 무너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만큼은 절대 막아야 된다. 현재 국민의 뜻과 미래의 국민의 뜻이 지금 다르다. 이게 그 얘기인 미래 토요일마다 탄핵 표기를 한다고. 미래 국민의 뜻이 다르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뭐냐면은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그 탄핵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절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지금 무슨 긍정, 부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야, 국정 수행비가 이렇게 예.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서 언론에 보도해서 이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 가는데 저는 이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얼마 됩니까? 네. 20%대 아닙니까? 네, 네. 많아야 30%대 초반.
그러면 국민의힘은 얼마 됩니까? 30%를 넘질 않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26.2, 사실 그러면은 47.6. 조국 혁신당이 지금 7.3%입니다. 그러면 7.3% 되는 조국 혁신당은 없어져야 됩니까? 해체시켜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몇 프로입니까? 20%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해체돼야 됩니까? 네.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긍정 부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론에서 다룬다고는 이 자체가요 코미디입니다. 지금 열매님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국민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유, 예. 힘이 됩니다. 예. 저는 자, 뭐- 이게 이제 예. 네. 여기 이제 그 뭐 국정 수행 평가니 무슨 뭐 여론조사 이것은요 그때 달라요. 그렇죠. 뭐 한 달 후에는 네. 뭐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도 밑으로 올 수도 있고 또 대통령 지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시시각각 바뀌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그때마다 다 탄핵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역대 보세요. 최저치로 경신을 개혁신당이 4.3%고 그럼 진보당이 진보당하고 0.8%예요. 개혁신당은 그럼 없어져야죠. 예, 조국 혁신당까지 예. 예, 무당층 11.5. 조국 혁신당은 7.3%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도 26.2%는 없어져야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47.6% 50%안 되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런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지지도가 낮아서 탄핵해야 됩니까? 이런 이 공영 방송에서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이 조금 계속 좀 말씀 나누시고 지금 잠깐 밖에 면회가 지금 와 있으니까 예. 계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줄 테니까 요 장면을 계속 나가면서 두 분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예,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 말하자면 러시아는 그 공산주의입니까? 완전히? 공산주의? 지금은 예. 뭐 공산주의라고 보기 어렵죠. 거기도. 네. 거기도 이제 지금 뭐 사회주의 국가다. 뭐 이런 좀- 사회주의 국가.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네. 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그 전쟁 일으켰을 때 예. 이거 잘못됐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냐. 음. 그렇게 목소리 냈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잖아요. 예. 그 엄청나게 그 사회에서 지지도 높은 사람들도 다 누구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또 군대 자원을 하고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윤석열이가 이게 비상계엄에서 다 내란죄다, 다 내려와야 된다. 그렇게 내려오면 누가 되는데? 누가 그럼 대통령 되는데? 그 이재명이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데? 이재명이는 지금 이미 징역 1년 선고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도 재판이 뭐 5개인가 6개 밀려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은 징역 갈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 6명 되잖아요. 예, 예. 그것도 다 파야 돼요. 예. 진짜 자살인가 무슨 일이 생겼나. 예. 이렇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느냐 여기에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놈 테레비가 다 그냥 그 뭐 비상계엄 선포해서 내란죄다 뭐 출국 금지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저는 테레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서. 예,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지금 이제 그 야권이 192석이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만약에 아웃되면 바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제 전과 사범이고 네.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로 지금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면 뭐 사퇴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이고 사퇴해야지. 사퇴해야 맞는데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법원 판단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그렇죠. 동일하게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충분히 수사를 네. 하고 네. 결론 난 후에 탄핵을 해도 늦지 않다. 네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2석이 되는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거대 야당인데 네. 거기에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네. 대통령과 당에 이제 같은 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힘의 균형이 네. 너무 깨져 현재도 뭐 균형이 깨져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언론과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런 이야기는 뭐 미친놈 취급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를 줬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게 줬습니다. 이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깨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떤 법을 만들어도 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네. 국회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네. 거는 지금 민주당이 의원수가 많은데 네. 거기가 부정선거로 됐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그 투표 결과를 쭉 보면은 거의 40군데서요. 네. 민주당이 만표다. 그럼 국민의힘이 0표. 네. 또 저쪽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6,000표다. 국민의힘이 0표. 어떻게 0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상한 그 개표 결과만 봐도 40명이라는 국회의원이 네. 억울하게 떨어진 거예요. 억울하게. 0표. 국민의힘이 0표. 0표된 투표소는 없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인가. 0표는 없나? 네, 0표는 하여튼 아니고 이게 똑같은 숫자로 국민의힘이 아니고 네. 자유통일당이 0표된 데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자유통일당에 내가 우리 부부 가서 자유통일 찍었다. 근데 어떻게 0표냐? 왜 어떻게 0표냐? 네. 이런 사례는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예. 부정선거부터 민주당이 좀 이렇게 많이 의원수를 확보했는데 지금 이 의원수를 가지고 또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하지 않고 막 또 내란죄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아니 그러면 너무 쉬워요. 윤석열이 내려오면은 그러면 누가 될 건데 대통령이 이재명?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데 이미 징역이 1년 선고받았고 많은 재판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까먹 갈 일이 눈앞에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럼 앞으로 이 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 저는요 진짜 답답한 게 이 춘자 엄마가 꽃이나 찍고 나비나 찍고 노래나 불러야 되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 왔겠습니까? KT 내에 부정선거 얘기도 하고 또 윤석열 탄핵시키면 안 된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여러분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이 나라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